이번에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우선공학개론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셰넌의 채널 입력 공식을 따를 때라 했는데, 셰넌의 채널 입력 공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구해보면은 신호대 잡은 B가 63일 때는 64의 로그 2를 취하면 6, 32일은 5, 127은 7, 15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곱해보면은 나오는 거는 뭐 한 30, 28 앞부분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32.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전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파장이란 주기적으로 변하는 에너지 레벨이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 맞죠? 회절이란 경계면에 도달한 전파가 새로운 파원이 되어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파장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요즘에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전파의 직진과 반사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는 레이더가 있다. 그렇죠. 전파가 직진해서 돌아오면 그 지점에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전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회절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직진을 잘하고, 낮을수록 회절을 잘하게 되죠. 4번이 틀렸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파장이 이렇게 짧다, 즉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돼 있다, 요 지역에, 즉 입체성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파장이 길다, 주파수가 낮다는 거는 이만큼 넓은 영역에 에너지가 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체성이 좀 덜하겠죠. 이렇게 입체성이 높으면, 이건 입체성이 덜하고 입체성이 높으면 얘는 직진하겠죠. 입자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OFDM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다수개의 부반송파 사용하는 거 맞죠? 심벌관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관을 삽입한다. 맞죠? 거기를 보통 사이클릭 프리픽스, 어떤 심볼의 뒷부분을 좀 잘라서 앞에 넣어가지고 채우는데, 그렇게 하면은 같은 심볼이 들어도 위상 차이만 생기기 때문에 주파수의 직결성 같은 거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0 같은 걸로 아예 그냥 비워놔 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툭 잘리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 성분이 나와서 좋지 않습니다.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에 비해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비가 낮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요, 파장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파장이 딱, 파동이 딱 그 위상이 맞아버리면은 이 부분에서는 큰 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이 크기 때문에 PAPR이 높습니다. 고속 프리의 역변환을 사용하여 OFDM 변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변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시간 도메인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역변환을 해줘야겠죠. 프리의 역변환. 그래서 4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위성과 지구국의 안각, 지구국이 있고 위성이 있을 때 위성과의 각도, 이게 바로 안각이죠. 얘가 증가할수록 왕복 지연 시간은 짧아지겠죠.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짧잖아요. 그러므로 왕복 지연 시각이 짧아집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통신, 정지궤도가 한 36,000km니까 왕복 지연 시간을 구해보면은 지연 시간은 이렇게 되죠. 이거 구해보면은 마이크로 세컨드나 돼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에 비해 저궤도 위성은 그렇게까지 안 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 아니고 밀리세컨드죠. 얘가 10의 3승에다가 킬로미터 단위니까 10의 6승이니까 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2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240 밀리세컨드란 얘기죠.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에서는. 그러므로 저궤도 이상 훨씬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왕복 지연 시간이 짧은 건 맞고요.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적어지니까 신호감도 좋겠죠. 감쇄가 작을 테니까. 그러면 2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3번 같은 게 그냥 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상향 링크보다 하향 링크에서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했는데 경로 손실 같은 경우에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죠. 즉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으면 로스는 커진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만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상국은 그냥 뭐 발전기가 붙어있든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로 손실을 감수하고 더 높은 전력으로 쏘면 되니까 상향 링크에서 더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로스를 그냥 보상하는 식으로 해서 상향 링크는 더 높은 주파수를 씁니다. 그래서 하향 링크에서 더 낮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비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한 비트 동안의 시간, 즉 비트 전송률의 역수가 되겠죠. 잡음 전력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역폭 대비 잡음 전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N0분의 2B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Rn분의 SW가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은 Rn은 1, SW는 4는 4고 2번 같은 경우에는 Rn이 8, SW가 2, 4분의 1이죠. 3번 같은 경우에 Rn은 1, SW는 4. 죄송해요. 1번 같은 경우 Rn이 2군요. 그래서 얘는 2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Rn은 2, SW는 2, 1. 가장 큰 건 역시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일단은 람다를 구해보면은 300MHz를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이고 전파 속도도 3 곱하기 10의 8승. 따라서 람다는 1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0dB라고 하는 이득은 30은 10 로그 2의 송신 전력 대 뭔가 출력되는 전력이니까 PR은 PI 대비 10의 3승배다라는 게 되겠죠. 그 때문에 뭐 N 곱하기 10dB다 하면 이 앞자리만 보면 꼭 이게 10의 몇 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16W가 4파이 자,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16W가 4파이 그 다음에 D가 1km니까 10의 3승이죠. 람다는 1m 제곱 곱하기 10의 3승이 두 번 곱해져야 송수신 안테나가 각각 이렇게 이런 이득을 제공하니까 계산해 보면은 16 곱하기 16파이 제곱 그 다음에 10의 6승분의 1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남는 건 1번이 되겠죠. 자, 7번 칼슨 룰에 의한 밴드위스는 2배의 메시지 주파수 20,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이 500 하면 2 곱하기 520은 1040이 될 것이고요. 변조지수 메시지 주파수 20 대비 최대 주파수 편이 500 25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PS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티포달 신호를 씁니다. 그래서 비트 차이가 날 때 이렇게 180도 떨어진 그런 심볼을 쓰고 FSK 같은 경우에는 90도 떨어진 심볼이죠. 따라서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는 루트 2니까 N0분의 2B는 FSK가 더 커져야 같은 오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옳고요. ASK와 FSK는 위상에 정보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복조, 즉
엔벨로프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의 엔젤5분의 2b에서 QPSK는 2비트를 쓰고 BPSK는 1비트를 쓰니까 대역폭 효율은 당연히 QPSK가 좋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엔진컴에서 M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심볼당 실리는 비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역폭 효율은 좋아질 겁니다. 자, 반사 계수는 GL 플러스 G0분의 GL 마이너스 G0가 되겠죠. 이 값은 지금 로드가 30, G0가 50 이므로 자, 근데 이건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반사 계수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해서는 요 크기에 제곱을 해줘야 돼요. 16분의 1이죠. 따라서 반사되는 값은 64 곱하기 16분의 1 해서 4W가 될 겁니다. 자, 이 주어진 그림을 보면은 얘를 프리에 변화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지점이 얼마냐? 바로 요거의 반, 즉 100ms 분의 1이란 주파수가 바로 이 0이 되는 지점들이에요. 얘는 2 곱하기 이거고 여기는 3 곱하기 이거죠. 계산해 보면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10의 4승 Hz, 즉 10kHz란 말이죠. 한편 1MHz는 1000kHz니까 1000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성분은 없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3번이죠. 자, 11번 속도는 루트 뮤 입실론분의 1인데 얘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분의 1 곱하기 루트 뮤 r 입실론 r이죠. 뮤 제로 입실론 루트 뮤 제로 입실론 분의 1은 바로 빛의 속도 c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뒤에 비유전율 B2Z로 이루어진 것은 64 곱하기 4니까 C 곱하기 16분의 1 따라서 자유공간에서 진행하는 전파이동 속도의 16분의 1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파 신호의 무선 전파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통신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손실이 생기죠. 백색 가우시아는 잡음의 주요 원인은 전자의 무작위한 열에 의한 운동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다 더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떤 정교분포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열 잡음이 바로 백색 가우시안 잡음입니다. 건물 지형 등 저거에 가려서 나타나는 게 바로 섀도잉이 될 것이고요. 송신 신호가 회절, 반사, 산란 등에서 다양한 경로가 나타나면서 다중 경로가 발생합니다. 자, 13번의 경우 아까 레이더는 전파의 직진을 이용한다 했죠. 그러므로 직진성이 좋은 EHF가 레이더에 많이 쓰일 것이고요. 또 파장도 구해보면 아마 밀리미터 단위가 나올 겁니다. 자, 14번 먼저 파장을 구해보죠.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파수가 12 곱하기 10의 9승 그럼 빛의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은 40분의 1m가 되겠네요. 자, 그럼 최대 이동 속도는 주파수 편의가 10kHz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파장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250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 분해능을 L이라 했을 때 거리 분해능은 최소 구분 가능한 거리 차이예요. 어떤 지점이 있고 요 다음 지점이 이렇게 L만큼 떨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펄스 1번이 갔다가 돌아와요. 두 번째 펄스가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펄스가 1번, 2번 이렇게 겹치면 안 되겠죠. 1번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2번이 오는 게 최소한의 그런 이게
레이더가 정상 작동해서 정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일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이 오는 동안에 1번이 이렇게 온전히 한 펄스 폭을 갖는 1 마이크로세컨드 시간 동안에 2번 펄스는 L을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2L의 거리를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L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C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150m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에 이거랑 이거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요거 지금 셀 반경이 2km 했으니까 이거 2죠. 요거랑 다 같잖아요. 요 길이 그래서 이거 2km, 요것도 2km. 그러면은 답은 6이겠죠. 자, 17번 메시지에 보면은 DC가 있는데 DC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AC와 함께 이런 포락성 검조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AC 플러스 2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AC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SN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이 곱해져서 이렇게 변조가 되었으니까 2분의 1의 메시지 F-FC 플러스 2분의 1 메시지 F 플러스 FC일 거예요. 여기다 또 코사인을 곱하면은 먼저 EL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1의 메시지 F-FC가 한 번 더 가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0이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F가 있을 거예요. 얘에 대해 계산을 해보면은 또 4분의 1의 메시지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F가 될 것이고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한 번 더 가니까 EFC가 되겠죠. 요거랑 요거 더하면 2분의 1 메시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거에 해당하는 건 4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면은 요 부분만 걸러낼 수가 있어서 메시지가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자, 1k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런 구의 건널비는 얼마일까요? 4파이 R이죠. 4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4파이의 R이 1km니까 10의 3승 제곱하면 10의 6승 분의 40W래요. 계산하면은 10의 이게 마이크로 단위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주고 와트 퍼 제곱미터.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차동 보호화된 데이터의 양극성 에너지를 이용하여 라인 코딩하였다. 지금 0이 되는 부분, 0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non return to zero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성도 맞고요. 차동 보호화된 데이터에서 현재 비트의 전송 오류는 다음 비트의 검출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들어온 거랑 다음에 들어온 게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준 비트를 제외한 차동 보호화된 데이터는 X-NOR 연산으로 생성할 수 있다. 기준이 1인데 1과 0 다르니까 0, 다르면 0, 0과 1 다르니까 0, 0과 1 다르니까 0, 0과 0 같으면 1, 1과 1 같으니까 1, 1과 0 다르니까 0, 0과 0 같으니까 1, 1과 1 같으니까 1. 원래 같을 때 0을 주고 다를 때 1을 주는 게 XOR 연산이었으니까 같을 때 1을 주고 다를 때 0을 주는 건 거기에 낫을 붙인 XNOR 연산이겠죠. 수신기에서도 당연히 차동 방식으로 복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